일단 전 이런 결과를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림은 이 노트북이 불판이 되고 성능 제한도 팍팍 걸리면서 역시 고성능 노트북은 두껍고 무거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참 제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진 않는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노트북이죠. 한성 TFX 255GS 아방가르드 15.6인치 화면 9세대 헥사코어 CPU와 GTX 1650 그래픽을 가지면서도 고작 1.5kg 밖에 안되고 어댑터도 보통 게이밍 노트북의 벽돌 어댑터가 아닌 90W짜리 작은 어댑터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잡설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리뷰할 테니까 오늘은 이놈이 그래서 어느 만큼의 성능을 뽑아주는지에만 집중해서 영상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합판 간 내부 구조입니다. 듀얼 팬과 두 개의 히트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쿨링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노트북은 한성이 이전에 출시했던 TFX 255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지만 TFX 255 내부 구조에서 보였던 의문의 빈 공간 대신 냉각팬과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서 쿨링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둘 다 대만의 통팡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배어본으로 추정됩니다. 스펙은 인텔 i7 9750H 16기가 단일 램 GTX 1650 그래픽입니다. 일단 이 노트북은 출고할 때부터 마이너스 50mV의 언더볼팅이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상태에서 CPU 성능 측정하는 시네벤치 릴리즈 20을 실행시켜봤습니다. TFX 컨트롤 센터에서 외장 GPU 사용, 전원 설정은 자동으로 설정해놨습니다. 시네벤치 테스트 중 최고 온도는 78도까지 올라갔고 전력은 45에서 50W 사이를 먹으면서 클럭은 3.1에서 3.2GHz를 유지하였습니다. 점수는 2551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언더볼팅을 스로틀 스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20mV까지 준 다음 다시 시네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온도 자체는 큰 변화를 보이진 않고 마찬가지로 78도까지 온도 올라가지만 동작 클럭이 약 3.4GHz로 올라갔고 최종 점수도 2687점으로 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점수인 게 이전에 테스트했던 기가바이트 뉴 에어로처럼 쿨링이 잘 되어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 한 2800점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하고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80도 밑으로 칼같이 온도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이다 64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건 언더볼팅을 준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메모리와 그래픽 포함해서 모든 부하를 다 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5분가량 부하를 준 다음 온도는 단 한 번도 70도 넘게 올라가지 않았으나 CPU의 유지 전력 소모량은 25W까지 떨어졌고 유지 클럭은 2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CPU만 부하를 주었을 경우에는 전력량 45W, 클럭은 3.3에서 3.5GHz 정도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이밍 성능을 반영하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언더볼팅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픽 9439점, 피직스 15159점, 토탈 8386점이었고 최대 온도는 78도였습니다. 언더볼팅을 마이너스 120mV 준 다음에는 그래픽 9509점, 피직스 16000점, 토탈 8466점으로 다소 올랐고 온도는 77도였습니다. 그래픽 점수가 9000점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에 사용된 그래픽 카드는 저전력 모델인 맥스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랩탑용 GTX 1650이었고 그 중에서도 점수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댑터를 90W짜리 넣어줘서 당연히 그래픽카드는 전력을 덜 쓰는 맥스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픽 점수, 피직스 점수 모두 일반적인 슬림형 게이밍 노트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더볼팅 상태에서 패스마크는 토탈 5415점, CPU 13113점이 나왔고 긱벤치는 싱글 1166, 멀티 5081점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 테스트입니다.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4분 52초짜리 색 보정한 풀 HD 영상을 인코딩하는데 2분 40초가 걸렸고 이는 32기가 램의 RTX 그래픽을 탑재한 기가바이트 에어로보단 더 오래 걸렸으나 저전력 CPU와 저성능 GPU를 사용하는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빠른 속도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테스트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 옵션에서 평균 160프레임대 나왔고 1% 하위 프레임은 120프레임대가 나와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했고 절대 온도가 65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사양 게임인 몬스터 헌터 월드 상업에서 평균 50프레임대 초반으로 플레이 가능한 정도의 프레임이 나와줬고 그러면서도 온도는 CPU, GPU 다 70도대 초반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소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 중에 팬 소음은 대략 38dB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소음이 큰 건 아니지만 다소 피치가 높아서 정숙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벤치마크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 요약하자면 와, 이런 물건이 가능한 거였어요? 뭔가 내가 테스트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무리 빡센 작업을 돌려도 온도는 절대로 80도를 넘어가지 않고
CPU, GPU 성능은 당연히 같은 부품을 쓴 노트북 중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캐주얼 게이밍은 물론이고 고사양 게임도 사양을 타협해서 돌릴만 하고 영상 편집 등의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면서도 발열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제 것만 이런 건가요? 원래 1.5kg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없었던 걸까요? 근데 이 영상만 보시고 바로 결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단점이 분명히 있는 제품이에요. 대표적으로 램 슬롯이 하나밖에 없고 16기가가 넘는 램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최악의 스피커 위치, 고주파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리뷰는 좀 더 사용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제품 할인 행사, 램 업그레이드 행사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한성이라면 뭐 또 램 더블업 이벤트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